처방에 대한 원장님들이 이제 약을 투여할 때나 뭐 치료제도에 기입할 때 진료 과목 아니 그룹 오더라고 해서 묶음 코드를 한 번에 넣을 때나 환자에 대한 용법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코드의 업데이트까지도 이제 이쪽에서 다 진행이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처방 코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방 코드 관리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3개가 뜨게 되는데 이 레이아웃을 각각 설명드리면 우측에 있는 거는 그 해당 코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코드에 대한 정보이고 좌측 상단은 표준 처방 코드고 좌측 하단은 사용자 처방 코드 정보인데 지금 이거의 차이는 표준 처방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심평원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제 여기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실제로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뭐 저희가 뭐 수가, 약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십만 개인데 그거를 병원 코드로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프로그램도 느려질 뿐더러 이제 다 사용할 수도 없어서 그 병원에서만 이제 맞는 거를 사용을 할 때 이제 표준 처방 코드에서 조회를 하고 이제 등록을 해서 이 병원에 맞춤 사용자 처방 코드 정보를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이렇게 이번 관련된 코드들 보면 뭐 이렇게 코드들이 다 뜨세요. 사실 뭐 이건 제가 아는 코드는 아닌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이번 181일부터 361일까지 뭐 등록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방 코드는 병원에서 쓸 때 쓰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청구 코드라고 하면 저희가 청구를 하려면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물리치료를 했는데 물리치료를 했다 5만 원을 받았다 라고 심평원에 얘기를 해봤자 심평원에서는 돈을 안 줘요. 왜냐면 그게 정확히 어떤 뭐 수가로 치료가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구 코드라는 게 있는데 만약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가 있는데 해당 뭐 청구 코드 C 뭐 5882 뭐 이런 거다. 그렇게 하면 그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를 했을 때 심평원에서는 이 C5882에 대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거면 무조건 청구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청구 코드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시고 위에 사용 처방 코드는 뭐 우사랑이나 스마트신이나 똑같은데 어떤 걸 쳤을 때 저 코드가 나오게끔 하느냐에 대한 설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서 AA 뭐 이렇게 치면 좋겠지만 모든 코드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병원에서 이제 임의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는 뭐 장기 입원 관련 코드인데 그냥 뭐 장기 입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제 썼을 때 코드가 기억 안 나더라도 장기 입원 관련된 코드를 한글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코드가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코드 구분과 이제 그 약가, 수가, 재료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이거 3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자세히 아시나요?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준님 아시죠? 네, 이거.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은 말 그대로 약이에요. 저희 외용약 뭐 세부적으로 나누는 뭐 외용약, 내복약, 뭐 국산 등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그걸 다 통틀어서 약가라고 하는데 약은 말 그대로 처방이 있는 약이에요. 뭐 가루약이라든지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뿌리는 약 물론 뭐 바르는 약 중에 특정은 재료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99%는 다 이제 약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병원에서 받는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처방받아서 약국에 받는 대부분의 약들은 그냥 약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습관은 말 그대로 손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걸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찰료는 이제 환자랑 대화를 해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진찰료, 입원료,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방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방사선도 뭐 찍는 건데 뭐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부분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행위가 그 원장이나 누구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습관이고 그 재료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뭐 깁스하면 깁스하고 붕대를 감고 거기다 이제 스플린터를 대게 되는데 거기에 대는 스플린터나 뭐 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료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가랑 재료대를 그쪽으로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좀 피부과나 이런 쪽에서는 실제 피부 뭐 환자 바르는 약인데 그게 재료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여서 그냥 그 세 개만 이제 병원에서 구별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 장기 입원 코드는 기본 코드는 수가예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진찰료 입원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료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수가로 되어 있으시고 코드 부분은 수가에 뭐 일반 입원료 이렇게인데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 처방 코드에서 조회했을 때 그 해당 코드가 이제 심평원에서 자동으로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따로 설정할 거는 없으세요. 그리고 뭐 상대가치 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거는 의원급에서는 해당은 뭐 되는데 정형외과만 특별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가치 점수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좀 다르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보험 단가나 이제 일반 단가라는 게 가치 점수에 따라서 10,000원 받아야 될 걸 뭐 45%에서 4,500원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병원은 스마트 NC에서도 한 2군데 3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 원외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약을 원내에서 투여할 건지 원내에서 투여할 건지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진료실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게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고 여기 보시면 투여량, 투여 횟수, 총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저번 주에 그 교육 진행해드렸던 용량 1투, 총투 옵션이랑 그 설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이제 나누는 옵션을 정할 수도 있고 곱하는 옵션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순서대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왜냐면 뭐 항상 총투가 뭐 3인약을 원장님 입장에서는 진료실에서 매번 입력할 때마다 처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문의가 오면 이쪽에서 처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이랑 같이 꼭 병원에서 어떻게 코드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디바이드 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이거를 33 해가지고 나는 9개를 처방하고 싶었는데 옵션 때문에 뭐 1개가 처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그 옵션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전 뷰를 통해서 처방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원장님께서 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아예 잘못 바꿔버리고 처방 코드로 등록을 하면 약 자체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항상 용량 인투 총투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용법은 말 그대로 그 약을 먹는 방법이에요. 저희 뭐 하루에 3번, 식후 30분 뭐 이렇게 먹던지 아니면 그 밖에 뭐 용법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매번 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용법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용법들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서 용법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처방 코드 관리 이제 설명이 끝나고 용법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법은 이렇게 쳐도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용법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로만 입력을 하면 별 3표를 입력을 해주시면 1일 3회 이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용법이 우리는 좀 뭐 특이해서 스탠다드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라고 하면 그냥 진료실의 용법 창에 그냥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세요.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고 처방전을 출력을 하면 원장님이 기입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테스트로만 놓고 그리고 밑에 연결 처방 코드와 연결 상병 코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연결 처방 코드는 말 그대로 이 코드를 넣었을 때 어떤 코드를 연결하겠냐라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이제 등록하려는 코드는 장기 입원 관련된 코드인데 입원을 하는 환자한테 꼭 반드시 항상 들어가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 입원을 하면 당연히 뭐 포도당 뭐 주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제 약들이 약이나 뭐 처방, 뭐 수가 모든 게 하나가 같이 들어가게끔 돼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결 처방 코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너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고 너무 코드는 오류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제가 저기서 기입을 하고 이제 넣게 되면 실제로는 1050이라는 코드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장기 입원 코드를 사용했을 때 그 진료실에서 그 코드 밑에 이 코드가 같이 따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최대 단일 코드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3개 이상의 코드들을 한 번에 묶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룹 오더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이제 같은 내용의 동일선상으로 상병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는 처방을 연결했다면 이제 상병을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입원 환자가 여기 병원은 뭐 폐렴 환자만 입원을 하게끔 돼 있으면 항상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폐렴이라는 상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조회를 해서 코드를 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해당 코드에 대해서 이제 처방이나 상병이 연결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같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코드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걸 먼저 저장하고 처방이나 상병 연결뿐만이 아니라 연결뿐만이 아니라 연결 명세서 참고사항이라고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그 MX999랑 JX999 기억하시나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린 MX999는 명세서 참고사항이어서 그 환자 전체에 대한 참고사항, JX는 그 코드 개별에 대한 참고사항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진료실에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코드를 생성할 때 아예 자체적으로 먼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 입원을 한다면 실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심평원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 해당 코드는 뭐 이런 문제로 여기 필요함이라고 하면 이 코드를 넣어도 이제 심평원에는 아, 이 환자가 이렇게 내용이 돼서 이 장기 입원 코드를 넣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MX999나 JX999는 이쪽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특정 내역을 수기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 코드만 입력하면 그 해당 참고사항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꼭 이렇게 999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이거 참고사항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 좀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드릴 거는 처방 전달 부서라고 있는데 보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거는 검사실, 뭐 방사선실, 뭐 운동치료실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저희 스마트엔시 기능 중에 진료지원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진료지원실이 보면 검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습관 중에 하나인 코드가 이제 방사선 코드가 촬영 코드가 있다고 했는데 방사선을 제가 원장님이 기입을 하고 처방 저장을 하면 방사선을 찍는 건 원장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사선 코드를 나는 찍겠다라고 원장님이 처방을 내린 거지 그거를 찍는 거는 이제 방사선실에서 찍기 때문에 이제 그 방사선실이나 나머지 저 주과가 있는 병원은 원장님이 처방을 했다고 그거를 확인하고 해당 환자를 찍어야 되는데 해당 환자를 진료실 가서 한 명 한 명씩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옵션이 처방 전달 부서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방사선실로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진료실에서 해당 환자를 이 코드를 기입을 하고 처방 저장을 하면 이 환자가 시행대기로 넘어가고 그 방사선 코드만 뜨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 자체가 이제 원장님 처방과 다른 이제 치료실에서 이제 연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처방 코드 입력하고 방사선실을 하면 간단하게 그냥 시행대기로 넘어가고 해당 그 방사선과 선생님은 그 코드만 확인하고 찍고 다시 시행 완료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이해만 해주시고 나중에 실제로 검사실이나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을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는 추후에 나중에 진료지원실 설명드릴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그 이후에 이제 진료 과목은 저희 통계 중에 나중에 과나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신경과나 내과를 이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의원급에서는 뭐 과목을 이걸로 분리를 안 하고 어차피 상병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환자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원장님께서 간혹 가다가 처방 코드에 대한 과목 구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처방 색상은 말 그대로 처방에 대한 색상입니다. 이 코드를 넣었을 때 저희 기본은 뭐 그냥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처방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을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해서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규격이나 단위는 이건 사실상 뭐 사용을 지금 아예 안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비고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교육할 일정 중에 하나가 뭐 팍스나 뭐 스탁 프로그램 연동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다른 업체랑 연동을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코드만 저장을 하면 좋겠지만 이 비고라는 값에 꼭 값이 들어가야만 다른 회사 뭐 방사선이든 뭐 검사든 피검사든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비고에 대한 거는 그냥 여기에 무언가를 입력을 해야 연동이 된다고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방사선 코드도 제가 아까 찍으면 방사선실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사선을 찍을 수 있는 다른 회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뭐 팍스라고 하는데, 이제 팍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코드를 촬영할지를 이제 바로 알려면 저희 회사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동하는 핵심 키워드가 비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뭐 US는 뭐 초음파나 방사선 코드를 뭐 연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이제 뭐 처방 코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진료지원실이랑 연동할 때 같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뭐 과세 여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뭐 과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를 체크하고 풀리는 거에 따라서 통계나 수납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생기는지는 제가 좀 이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단가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좌측부터 시작일, 종료일, 뭐 급여 부분해서 단가가 다 들어와 있는데, 시작일 같은 경우는 그 코드를 이제 사용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왜 시작일이 구별이 되어 있냐면, 심평원에서는 뭐 빠르게 매달, 매년 코드에 대한 수가나 금액이 계속 산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보험 코드가 뭐 10만 원이라고 해도 다음 달에서 갑자기 심평원에서 다시 고시가 내려와서 10만 1,000원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일괄적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2011년 12월 30일에 와서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코드는 그때 받아야 되는 돈은 64,950원인데 해가 바뀌어서 2012년에 와서 이 환자가 이 코드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 환자는 이제 단가 금액이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등록된 기준으로 코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동일 코드여도 날짜에 따라서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제가 아까 심평원 코드랑 말씀드렸듯이 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습관지, 입원료인지, 단가에 대해서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비급여 코드가 아닌 이상 병원에서 뭐 임의로 바꿀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정신과나 이런 특정한 부분 아니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매달 수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코드가 이제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장기보험 코드는 실제로 뭐 지금 사용 뭐 되는데 이제 특정적으로만 사용되는 코드인데, 이게 어제 사용되더라도 오늘부터는 사용이 금지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구코드 혹은 이제 만료 코드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이제 심평원 그걸 하나씩 보고 이 코드가 이제 사용이 안 되는구나, 내일부터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언제든지 그냥 다 기존에 기입하던 거 이제 똑같이 그냥 계속 기입을 하실 건데, 이거를 나중에 기입을 하면 종료일이 예를 들자면
2017년 뭐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2018년 8월에 코드를 치면 이 코드는 이제 만료된 코드라고 사용이 불가된다고 뜨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 원장님이나 뭐 나중에 응대를 할 때 그 해당 코드를 보고 종료일이 지금 현재 날짜보다 앞당겨져 있으면 그 코드는 만료 코드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가 만료 코드가 아닌데 이렇게 종료일이 업데이트가 잘못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데이터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컬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때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급여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급여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저번 주에 그 보험 퍼센테이지별로 금액 청구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 혹시 그 성원주님 만약에 1,000원짜리 보험 80%면 환자한테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200원. 네, 맞습니다. 200원이고 청구에 따라서 이거 많이 갈리는 거니까 보험 100%면 환자한테 말 그대로 아니죠 200원이 아니죠. 200원이 아니라 800원이죠. 환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험 80이라고 그 급여금 80이 아니라 환자한테 받아야 되는 게 80%고 청구해야 되는 건 20%예요. 그래서 그 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특정 코드가 이제 그 급여 구분이 돼 있으면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제 금액은 바꿔주시면 되시는데 뭐 바꿀 거는 없는데 뭐 만약에 나중에 바꾼다라면 뭐 보험 단가 3만 원, 뭐 일반 단가 3만 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위에 뒤에 자부 단가, 퇴장 단가, 의원 단가, 병원 스탑 단가 이거는 다 신평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드 바꾸는 것도 비급여일 때가 대부분이어서 바꾸는 방법, 적용일 새로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료가 돼서 이제 새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하면 날짜가 이제 새롭게 뜨고 오늘 날짜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 코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주 거래처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인 경우도 많잖아요. 이걸 제가 잠깐 코드 부분을 이것도 간단하게 어찌됐든 옵션을 다 아시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드리면 검사 세부 정보라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가, 뭐 수탁검사, 수탁기간료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옵션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옵션인데도 병원에서 사용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수탁검사는 나중에 다시 뭐 제가 교육 영상 만든 것도 있어서 하기 전에 한번 참고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병원 내에 이제 검사가 안 돼서 외부로 맡기는 건데 그때는 반드시 그 해당 코드에 어떤 업체에 수탁을 맡기는지 코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만약에 이 갑상선 검사, 뭐 피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피 돌리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 뭐 이원이나 이런 쪽으로 검사를 맡기시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코드를 만들 때 위탁 검사와 꼭 해당 이원의료재단이라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그 해당 코드가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검사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 그 검사값은 나중에 결과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검사가 만약에 저희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혈액수가 뭐 10에서 뭐 100까지 뭐 적혈구 뭐 수가 10에서 100까지 사이가 정상이고 그 위에는 비정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남자 여자 소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정상 문자는 빼고 이렇게 뭐 기만 해주시면 나중에 추후로 설명드리겠지만 검사 결과라는 게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들어올 때 그 기준이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뜨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정상으로 뜨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옵션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병원에 적용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서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 혹시 지금 이게 지금 급여 코드 처방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인데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뭐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정확히 그 코드는 기억 안 나는데 예. KK010 있잖아요. 예. 그에 관련된 코드를 삭제해달라고 그래서 저번에 기타 주사료로 빼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 코드가 맞는데 왜 기타 주사료로 바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게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주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맞는 저희가 뭐 병원 가면 아플 때 주사를 맞는데 사실은 그 주사에 대한 저희가 청구나 돈을 받을 때는 단일 비용에 대한 주사가 아니에요. 아까 약과 수가 재료대 설명드렸듯이 주사는 이제 그냥 약품이고 수가고 한데 그 주사를 놓는 원장이 어떻게 보면 수가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수기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넣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혈관에 넣을 건지 뭐 피하 아니 뭐 근육에 넣을 건지 그 KK010이 이제 근육 주사라고 해서 그 주사를 근육 주사로 놨다라는 행위에 대한 수기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금액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사 하나를 처방했을 때는 두 개의 수기료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세요. 하나는 의약품 관리료, 하나는 주사 수기료인데 이거는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주사 관리료 그것도 문의가 많이 주사를 넣게 되면 제가 주사 코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냥 얘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제가 주사를 아티반주 주사라는 걸 내릴 때는 처방을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처방이 지나고 나중에 그 환자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제가 처음 내린 건 아티반주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랑 주사가 같이 들어갔죠. 이게 그냥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빼달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환자 하나한테 주사를 2개 넣을 때가 있는데 그 횟수가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심평원에 청구를 하려면 KK010이나 이런 부분은 2개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케이스에서 뭐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되는데 동일 뭐 엉덩이에 똑같이 근육 내 주사를 2번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삭감을 당하기 때문에 빼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빼달라고 하면 사실 빼줘도 상관은 없는 게 병원에서 돈을 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해서 이제 같이 설명드리면 주사 같은 경우는 주사를 병원에서 이제 냉동고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용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웃긴 건 그 보관에 대한 비용도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청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 그 두 번째 그 해당 주사에 대한 수기료가 이제 뭐 KK010이나 KK080 이런 피하 근육 내 주사 뭐 관절염 내기 때문에 주사 하나에는 이렇게 수기료가 2개가 딸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주 진짜 문의 오는 중에 하나가 이거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빼주시면 되나요? 그냥 이거를 이 해당 코드를 이거를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를 보면 기타 주사료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게 없어? 네. 기타 주사료라고 있기 때문에 아, 써봐. 애들 눈에 보이시고 네, 기타 주사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변경하게 되면 이 KK010에 대한 건 빠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빼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건 병원에서 돈 덜 받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거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주사 코드 보시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예외 코드라고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주사는 원해가 아니라 이제 원내에서 약인데 처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게 원 내에서 이제 주사장 예외를 넣는다는 옵션이기 때문에 꼭 주사 코드를 등록을 할 때는 예외약품 코드에 52번이나 55번인데 그냥 주사는 다 52번을 같이 넣어주세요. 왜냐면 주사를 약국 가서 저희가 약국에서 주사 받고 약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주사는 병원 안에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주사를 처방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외 코드로 넣는 거라고 주사 코드는 반드시 이거 52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또 다른 궁금하신 사람 있으신가요? 저 그러고 이러고 끄면은 예. 아까 맨 처음에 그거 주사 뭐 나왔었죠? 주사 그 피하 또는 근육 주사. 아니요 그 말 KK010 말고 주사병. 주사병 이거 맞죠? 아 네네 저 아티만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저장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기타로 되니까. 그쵸. 근데 이미 그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이미 여기에 피하 근육으로 지금 보면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걸 빼려고 하면 다시 한번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기입을 해야지만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칠 수가 없고 이거는 커리로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청구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재계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진료 잘못 코드 넣은 거는 일괄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내 자체 기능이 있어요. 혹시 그리고 또 뭐 급여 코드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하신 사람 있으세요? 비급여도 네. 그 시평원에서 정해준 그 금액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급여 이제 설명드릴 마지막으로 이제 비급여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 건데 비급여는 그 말 그대로 인정되는 그 비급여가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비급여라고 있는데 이걸 뭐 인정 비급여 그냥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코드가 뭐 산부인과에서 쓰는 코드라고 하면 뭐 루프라는 뭐 PM 기구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은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단짝 다 나와 있는데 기본은 비급여인데 환자가 PM의 목적이 아닌 이제 처방 시술의 뭐 과다출혈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게 되면 이제 그게 급여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급여 코드로 등록이 돼도 병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급여나 급여로 나눠서 사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사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청구 코드라는 게 없죠. 왜냐면 비급여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보톡스 하나 놔주고 그냥 돈 받는 거,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는 거, 미용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제 돈 받는 거니까 청구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데 인정 비급여라고 예외적으로 이거는 비급여 코드이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병원에서 아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만약에 뭐 급여 비급여를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코드가 어떨 때 뭐 급여가 되고 비급여가 되는지는 그런 것까지는 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등록은 간단하세요. 비급여 코드 등록이라고 해서 급여처럼 뭐 청구 코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뭐 가치점수 성분 코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청구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는 진단서 병원에 뽑아주겠는데 진단서 환자한테 하나 뽑아줄 때마다 2만 원씩 받겠다 라고 하면 그냥 처방 코드랑 명칭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여기 보면 뭐 대부분 그냥 특이하지 않아서 뭐 기타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또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거를 나누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희 환자 진찰력 됐을 때 진료비용 수준 있잖아요. 진료비용 수준 비급여 칸에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만약 진단서를 기타로 찍고 넣으면 그냥 여기 막 기타 여기에 이제 막 3만 원이 찍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막 검사료에 넣었다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봐서 이게 이제 코드 만들 때 설명을 주실 때는 그냥 다 기타로 찍으라고 하면 안 되고 비급여 코드 등록을 할 때 이 코드 분류에 따라서 이제 찍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봐서 만약에 이게 검사 코드다라고 하면 여기 관련된 뭐 검사 코드 관련된 걸로 뭐 검체 검사 이런 걸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단서, 코드 국가에서 뭐 이거는 진단서는 안에서 뽑아주는 거니까 원내고 1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두 달에 3만 원 받겠다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비급여 코드로 등록이 되는 거고 주사 이렇게 청구 코드 다 비워주고 뭐 쓸데없는 내용 다 비우고 이렇게 단가만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비급여 코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급여랑 비급여 코드 관련돼서 이제 코드 정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거 어제 설명드릴 게 지금 저희 블로그에 어떤 게 올라와 있고 어떤 게 안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세서 참고사항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랑 연장선상으로 명세서 참고사항이랑 어떻게 기입하는지 그리고 처방 코드랑 상병 코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이거는 한번 성원 씨가 한번 작성을 한번 블로그에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블로그에 진행을 해주시고 지원 씨는 이 뭐 코드 구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제 비급여 코드 등록 방법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같이 좀 내용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예외약품 주사료에 대해서는 예외약품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주임님은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사료에 대한 그 수기료랑 의약품 관리로 들어가는 거랑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는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지금 블로그에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블로그에 오늘 해서 정리해서 하나씩 좀 등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밖에 내용 만약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해서 영상 보시고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저희 나중에 또 다른 뭐 직원들도 왔을 때 같이 이제 교육하는 게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 등록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이거 하나씩만